이번 4주차 1교시는 이 가치평가 개요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기존 했던 것을 복습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치평가 방법론의 그 중요 전체적인 이제 로드맵인데요. 앞으로 요게 여러분들이 배울 전체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번 시간에 한 번 하고 계속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요 장표는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로드맵으로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앞전에 수업에서 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보면요. 수익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수익 접근법이 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 내부적으로 이 수익 접근법에 이런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장 접근법에 대해서 지난 주차에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익 접근법과 시장 접근법 안에 이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5가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원가 접근법부터 이 개요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로열티 접근법에 대해서 이번 주차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 수익 접근법이 뭔가에 대해서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장 접근법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이 내부적인 건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가 접근법과 로열티 접근법에 대해서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부적으로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원가 접근법인데, 이 원가 접근법은 말 그대로 기존 어떤 자료가 기업의 영업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업 실적도 없고 또 비교할 기업도 없는, 즉 수익 접근법이나 시장 접근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가 접근법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뭐 그 투입한 그런 비용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앞으로 있을 마진을 곱하면은 마진을 더하는 거죠. 이 더한 것을 어때요? 기업의 가치로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그 청산 가치, 즉 판매를 했을 때 얼마를 받을 건가, 이제 그런 관점인데 여기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원가 접근법은 대상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거나 또는 대책의 경제 원리 기초를 두고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원가 접근법은 역사적 원가법, 재생산 원가법, 감가상각된 대체원가법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추후에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법과 재생산 원가법, 대체 원가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해는 하고 넘어가 보시죠. Historical Cost Approac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과거에 투입되었던 재반 비용을 합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역사적 원가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생산 원가법은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허라든지 연구, 디자인, 개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만약에 동일한 대상 기술이나 아니면 그 동일한 연구, 디자인, 개발 방법을 사용해서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총원가. 음, 이거는 과거에 투입된 것과는 별개로 이런 거죠. 어, 가지고 있는 이 특허를 동일한 다른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데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까?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산정하는 겁니다. 그게 재생산 원가법이고요. 대체 원가법은 평가 시점에서 대상 기술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는 대체 기술을 개발하여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총 원가. 이거 대신 다른 걸 개발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이 들까? 그래서 현재 기술로 대상 기술의 효용을 재생하는 원가. 좀 말이 어렵지만 이 역사적 원가가 기존 투자된 그런 비용을 합산한 거고요. 재생산 원가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나 제품을 지금 역사적으로 투입된 비용 같은 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걸 다시 얼마 정도 돈이 들까? 그거 계산한 거예요. 그냥 과거에 투입된 거 이런 거 무시하고, 그죠? 현재 이거를 다시 만들면 얼마 정도 들까? 그런데 현재 이런 특허나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럼 어때요? 비슷한 상대방의 그런 특허나 아니면 기술을 저거를 만드는데 얼마 정도 원가가 들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위에 이거는 제가 금방 설명했던 거고 그것을 한번 표로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법은 말 그대로 과거 시점에 투입된 비용을 이렇게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재생산 원가법은 평가 시점에 현재 과거에 투입된 걸 무시하고 평가 시점에 이걸 만약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가 그것을 계산한 거고 그다음 감가상각된 대체원가법은 자 여기 보면 물리적 감소, 기능적 진보와 경제적 진보와 그래서 유형자산의 경우만 인정, 무형의 기술은 불인정하고 기능적 진보와 대체기술 등장에 기인한 수요 감소로 환산. 그다음 경제적 진보화. 경제적 진보화가 기능적 진보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가정하에 상기와 동일한 자 그냥 이거 굉장히 그냥 어려운데요. 이건 이렇게 그냥 이해하십시오. 아예 내가 내 거를 지금 가지고 또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상대방의 기술이나 아니면 제품을 저거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생산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기술 가치 평가에서 원가 접근법이 세 번째다.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 공제법이 있습니다. 이건 로열티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음, 이 로열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로열티가 없었을 때 그것을 상대방한테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불할 금액이 향후 얼마 정도 됐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로열티
공제법입니다. 그래서 3자로부터 라이센스 되었다면 이게 지금 내 기술인데 이걸 만약에 3자로부터 라이센스 했을 때 이 3자한테 지불할 로열티를 어, 어때요? 추정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로열티 공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거래 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기술 거래 로열티 자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술 거래 시장에서 이런 비교 가능한 로열티 자료가 없다면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업종별 로열티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를 이게 뭐 상관행법 이건 뭐냐면 어, 상 상관행법 상관행상 몇 퍼센트로 하자 이런 게 보통 한 25%로 돼 있거든요. 요 밑에 보시면 만약에 없다면 보통 어느 정도 하느냐 영업이익률의 25% 정도로 해서 로열티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100억이고 예를 들어 연 근데 영업이익이 10%다. 그러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열티 상관행법에 의하면 얼마를 받느냐? 한 4분의 1, 25%니까 2억 5천만 원이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로열티를 얼마 정도로 이렇게 정해야 될까 이런 어떤 사항에 부딪히면 그냥 영업이익에 대해서 25%로 하자. 그렇게 하면은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가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이 기술가치 평가 방법론의 종류에서 한번 보면 지금 이 원가 접근법과 로열티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원가 접근법과 로열티 접근법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뭘 할 거냐면 이 수익 접근법에서의 이 5가지 평가 방법과 그 다음에 시장 접근법에서의 이 5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 접근법은 어떤 경우에 하고 시장 접근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원가 접근법과 로열티 접근법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익 접근법은 말 그대로 영업 실적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영업 중인 기업에서의 실적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실적 기반으로 해서 성장률을 감안해서 배당을 가지고 미래의 그 배당을 연도별 기업이 만약에 10년 정도 존속할 걸 감안해서 10년 동안의 그 배당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합한 금액을 기업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또는 단기 순이익을 만약에 10년 정도 그 기업이 존속할 거라고 예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DCF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방법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 잉여 현금 흐름 즉 FCF를 10년 동안 기업이 존속한다고 예상을 해서 그것을 DCF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로 해서 현재 가치로 해서 하는 기업 가치 평가 방법.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고 단순히 이걸 수학적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해서 전년도 순영업이익,
순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아까 요 잉여현금 흐름 할인법과는 또 다르게 이거는 총 매출에다가 총 영업 비용을 뺀 것이 순영업이익인데요. 이것을 에비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순영업이익에다가 현실을 반영한 즉 자본 비용. 이 자본 비용은 부채에 대한 부채 비용과 그 다음에 어, 자기 자본 조달에 필요한 배당 비용을 가중평균해서 나온 건데요. 이런 걸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자본 비용을 나누어 주면요. 이게 10년이든 20년이든 무한대로 해가지고 그 무한대에 대한 기업 가치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NOA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EVA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에비타에 대해서 세금 법인세를 어, 차감한 그걸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즉 순영업이익에다가 법인세를 차감한 것을 우리는 에비타에다가 법인세만 차감한 거를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10년 동안에 한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이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서요 어때요? 이 자본 비용을 차감한 것을 현재 가치로 해서 환산했을 때 그것을 합한 것을 우리는 기업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영업이익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냥 기업이 한 몇 년간 기업이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있을 때 이러한 수익 접근법을 사용한다. 그 안에는 이런 5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 4가지는 전부 DCF 방식을 쓰고, 이 NOI 방식은 DCF 방식 안 쓰고 바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영업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뭘 써야 되죠? 시장 접근법이나 원가 접근법이나 로열티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 접근법을 보니까 시장 접근법이 이거는 말 그대로 시장에 해당되는 즉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혁신 제품이다. 그러면 이 시장 자체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뭘 쓴다? 내가 혁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투입되는 비용을 기반으로 한 원가 접근법이나 이 로열티 접근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영업한 경험은 없지만 해당 시장이 있다. 그러면 시장 접근법 또는 다른 말로 자산가치 접근법을 쓰고요. 그랬을 때 그 비교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영업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비교 기업의 영업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기와 똑같이 배당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NOI나 세후 이 전년도 영업 순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세후 영업이익을 가지고 근데 비교 기업이죠. 비교 기업의 것을 써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런 기존 영업 기록도 없고 그런 실적도 없고 이런 시장 자체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원가 접근법이나 로열티 접근법을 쓰더라.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보면 1단계, 3단계, 5단계, 7단계, 9단계인데 이 기술사업화 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DCF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면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FCF를 가지고 하는 방법, NOI를 가지고 하는 방법,
EVA를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배당은 설명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배당은 말 그대로 기업의 그 어떤 주주회의를 통해서 이 배당을 주는 건데 요거는 일단 기업 가치 평가에서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열티 접근법에서 과연 미래 기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냥 특허 하나 있어요. 그럴 때 기술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미래 수익 가치를 산출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DCF 방식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 할인을 다른 말로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캐시 플로우가 뭐죠? 현금 흐름이죠. 디스카운티드는 할인된 이런 뜻이잖아요. 한글로 하면 할인된 현금 흐름인데 이것을 현금 흐름 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복리를 적용해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인데 이 금리가 만약에 R이다 했을 때 1 플러스 금리에다가 연도를 이렇게 자성을 해주면 이 해당 연도의 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어때요? 현재 가치로 평가되는 거죠. 자, 한번 예시를 보면 좀 설명이 더 쉬울 건데 예를 들어서 잉여 현금 이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잉여 영업이익이죠. 이걸 우리는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단기 순이익과 다르게 이건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가상각을 고려를 하고요. 두 번째는 매출 채권을 고려를 하고 세 번째는 재고 자산을 고려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단기 순이익은요,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치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상의 단기 순이익은 말 그대로 단기 순이익이지 이러한 현실적으로 감가상각이라든지 즉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년 감가상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나갈 돈이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투자가 왕창 되고 그 다음엔 연도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디스카운티드가 되거든요. 거기에 어, 분할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되는 셈인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받을 돈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연도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게 뒤에 들어올 돈이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재고 자산이 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 자산까지도 반영하는 게 그 이 잉여 영업이익인데 잉여 영업 어 이익인데 이게 이제 연도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부터 기업이 앞으로 한 2025년까지는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 2026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도 잘 몰라. 그렇게 했을 때 이걸 기업이라고 보면 너무 짧은 그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니까 이걸 그냥 기술이라고 보죠. 어떤 제품 한 가지에 대해서 그 기술 라이프 사이클이 우리가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사업부별로 그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어, 202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100이라고 했는데 이걸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억의 100억이라면 너무 많나요? 그럼 100원으로 할까요? 100원의 프리 캐시 플로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2021년도도 똑같이 100, 100, 100, 100 이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설명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기업의 그 기술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아니면 기술 성장 곡선 아니면 사업 기술 어, 제품 성장 곡선이 어떻습니까? 100, 200, 뭐 400 이렇게 성장 곡선을 흐르다가 또 뭐 소멸하는 걸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소멸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보면 이 어떤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 영업 이익도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0, 100, 100, 100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차년도 100은 어떻습니까? 그냥 100으로 이렇게 현재 가치인데 2000년도에 말에 이게 잉여 영업이익이 100이라는 거는 금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다. 여기 할인율 그럼 10%의 할인율이라는 거는 금리가 10%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현재 가치가 90.9가 금리 10%를 곱해주면 즉 1.1을 하면 1년 후에 100이 되죠. 다시 말해서 100을 1 플러스 0.1을 나눠주면 90.9가 되고요. 그리고 이 2000년도 말에 이 100은 어떤 의미냐? 2020년 연말 12월 달로 환산을 했을 때는 82.6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82.6에다가 1.1을 곱하면 여기 값이 나오고 그 값에다가 또 1.1을 곱하면 이 값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1 플러스 0.1의 자성을 이 100에다가 나눠주면은 82.6이 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2020년 12월 31일 날. 이거는 2020년 12월 31일 날 100이 현재 가치로 하면 82.6이 나온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게 2003년도 말에 100이라는 거는 2020년 말에 75.1이 갔는데 이거 역으로 보면 여기다가 1.1을 3번 곱해 준 게 100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0에다가 1 플러스 0.1의 삼성을 나눠준 게 75.1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24년 말에 100이라는 거는 현재 가치로 하면 1 플러스 0.1의 4승을 나눠준 게 68.3이죠. 다시 말해서 68.3이 1년 후에는 어때요? 68.3에 곱하기 1.1이고 여기는 68.3에 곱하기 1.1의 자성이고 여기는 68.3에 1.1의 삼성이고 여기는 68.3에 1.1의 사성이 100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0에다가 1 플러스 0.1을 사성을 나눠준 게 68.3이죠. 이거를 DCF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100, 5년 후에 12월 31일 날 100이라는 거는 이 100에다가 1 플러스 0.1, 즉 1.1의 5성을 나눠준 게 현재 가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5년 후에 100을 금리를 10%를 했다. 이 말은 할인율이 10%가 되는데 1 플러스 0.1의 5성을 나눠준 것을 우리 DCF 할인된 현금 흐름, 즉 현금 흐름 할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가치가 60이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는 기업보다는 기업이 뭐 5년 정도는 더 있다 보니까 이런 현재 기술 하나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부가가치가 나와서 그 사업부별로 잉여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왔다. 독립재산제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을 현재 가치로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2020년에 말에는 100이 그냥 그대로 100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렇게 5년 후에 이렇게 100인 가치가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하면 90.9, 82.6, 75.1, 68.3, 62가 나왔죠. 이걸 다 합하니까 478.9가 나왔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앞에 present value의 net, 이게 총이란 뜻이거든요. 총 present value인데 이거를 한국어로는 총 현재 가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쓰고 순 현재 가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수식화 시켜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 그 해당 연도를 여기 첫 번째 연도를 0으로 두고요. 이게 첫 번째 연도가 0일 때는 어때요? 여기 0.1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냥 1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도가 1년 차부터 여기 0.1이면 1.2를 여기는 해당 연도가 여기가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0.1의 1년 이게 요걸 말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는 어때요? 여기가 해당 연도 2000년도는 100이죠. 100이 2000년도 100이 들어가고 거기에 2000년도는 이 자성이 들어가고 금리는 0.1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가 되고 이것을 t는 0차년도 즉 이 0차년도부터 n년도 그러니까 이게 6차년도가 되죠. 5차년도가 되죠. 죄송합니다. 0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0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그것을 모든 걸 시그마했다. 그랬을 때 이걸 총 현재 가치라고 한국말로는 안 하고 net present value를 영어로는 총 현재 가치라고 할 것 같은데 순 현재 가치로 하더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여기 DCF, DCF, DCF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순이익 접근법이나 순이익 접근법이나 시장 접근법에서 그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배당이 될 수도 있고 단기 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 잉여 현금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NOI 방식에 의하면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전년도에 순영업이익에다가 R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인데 이 R을 그대로 그냥 이 전년도 순영업이익에다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 요거를 그냥 빼버리고요. 이게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그냥 R분의 CF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게 NOI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EVA는 뭐냐면 이것들이 전부 뭐냐면 EVA라는 거는 여기는 세후 영업이익, 즉 에비타 순영업이익에다가 법인세를 감안한 이게 이제 법인세를 감안한 에비타에다가 법인세를 차감한 그죠?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후 영업이익들이 이게 나오고 거기다가 뭐가 나오죠? 자본 비용을 차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비용을 차감한 것을 전부 DCF 방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1교시 수업은 전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마쳤고요. 전체적으로 요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DCF 설명했고 다음에 뭘 할 거냐 이 DCF 했으면 이제 각각 배당 영업이익 할인법 뭐 이런 거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 1단계, 3단계, 5단계, 7단계 이게 기술 사업화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이걸 계속 두 갈식으로 해가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또 풀어서 말하고 더 쉽게 말하고
해서 이해할 때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거로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